네, 안녕하세요. 차선생입니다. 자, 삼성전자가 10만 원을 목전에 두고 주가가 NXT에 조정이 나왔어요. 이 조정이 왜 나오신지는 아시죠? 미국의 은행 관련돼서 지역은행에서 700억 원에 대한 채권을 어떻게 손실 처리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700억을 못 돌려받았다라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700억 떼어먹혔다는 소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국에서 이러한 지역은행의 부실이 터지면서 여기 확산돼서 큰 은행들까지 이러한 부실이 떠안겨지는 거 아니냐. 즉 전체적인 시장이 무너지는 거 아니냐. 이런 관점 때문에 NXT에서 전체적인 종목들이 큰 하락이 나왔습니다. 삼성전자도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매도하고 싶을 수밖에 없는 자리긴 해요. 그러니까 지금 자리가 어떻게 보면은 정고점을 뚫었잖아요. 정고점을 뚫었죠. 근데 이 자리가 진짜로 애매한 게 뭐냐면 삼성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뭐예요? 이 정고점 자리에서 과거에 무너졌기 때문에 매도 심리가 발생되는 구간이고요. 신규 진입자 관점에서도 좀 눌리면 사고 싶은데 주가가 안 눌리잖아요. 그러니까 접근을 못하는 상황이에요. 이게 굉장히 조금 애매한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야 되나? 지금 팔아야 되나? 기다려야 되나? 너무 머리가 복잡한 자리야. 근데 여기서 NXT에서 뭐요? 미국 은행 관련돼서 부실이 터진다? 야, 그럼 이거 일단은 팔아야겠다라는 심리가 시장에서 강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주가가 일단 밀린 거고요. 우리가 매매 동향을 잠깐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죄송해요. 투자자별 매매 동향 보게 되면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 외국인 매수세가 어때요? 끊임이 없어요. 이거를 보셔야 돼요. 외국인 매수세가 끊임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구간은 뭐예요? 결과적으로 그거예요. 개인 투자자가 접근하기는 어려워요. 개인이 매수하기는 힘들어. 지금 자리가 왜? 정보 좀 뚫었고 뭔가 빠질 것 같아 이제. 그쵸? 가지고 있던 사람들도 뭐예요? 뭔가 수익을 챙겨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팔고 있는 자리란 말이야. 근데 그러면 주가가 밀려야 돼요. 사실상 매도 물량이 많으면. 근데 이 지금 주가가 안 밀리는 이유가 뭐예요? 외국인들이 받쳐주고 있기 때문이요. 잘 생각해 봅시다. 외국인들은요, 냉정한 애들이에요. 실적이 앞으로 안 나올 것 같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매도하고 나가죠. 자,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삼성전자가 과연 실적이 더 안 나오겠냐? 우리가 3분기, 3, 4분기 실적 자체가 예상이 10조 정도였는데 이번 얼마 나와서 12조 나왔죠? 예상보다 20% 이상 급증했습니다. 이거 뭐요? 디램 가격 상승 때문이요. AI 서버가 늘어나면서 어떻게 HBM 수요가 증가되고 HBM 수요를 못 맞추다 보니까 뭐요? D램을 일단 사서 AI 서버에 들어 넣는 건데 사실상 지금 삼성전자나 마이크론이나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HBM 수요에 집중을 할 거기 때문에 D램 증설을 안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상 공급은 일정한데 수요가 너무 높아졌기 때문에 뭐요? 공급과 수요의 불균형. 수요는 늘어나는데 공급이 일정하다.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죠. 이 구조가 되면서 삼성전자 이익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보통 삼성전자는 6개월 선행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삼성전자가 지금 주가가 올라가는 건요. 6개월 뒤에도 삼성전자 디램 가격이 올라갈 거라고 사람들이 예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삼성전자 주가가 더 올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디램 가격이 내년 3월, 4월이 아닌 내년 6월 그리고 내년 하반기까지도 디램 가격이 올라갈 거다라는 기대감이 생기면 주가는 더 올라가겠죠. 그래서 여기서 눈치 보기 장세가 시작되는 건데 일단은 AI 수요에 대한 부분들이 꺾였다라는 이슈는 현재 없습니다. 그럼 지금 주가가 하락한 건 뭐예요? 단기적으로 미국발 NXT가 하락한 건 미국발 은행이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제가 삼성전자가 보통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면 고점을 찍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 20%의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면 야 영업이익이 12조야? 야 그러면 이거 이상의 실적은 나오기 힘들겠다라는 심리가 생겨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차익 실현을 내놓는단 말이에요. 외국인들이. 근데 우리가 3, 4분기 삼성전자가 12조에 대한 영업이익을 거뒀는데도 주가가 상승으로 가고 있다는 건 뭐예요? 외국인들이 앞으로 삼성전자의 4, 4분기 그 다음에 내년 1, 4분기까지 뭐예요? 실적이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유는 무엇이냐? 간단합니다. 삼성전자가 파운드리에서 계속적으로 손실을 봤다. 요거 여러분들 기억을 하실 거예요. 요거 잠깐만 좀 보도록 할까요? 과거 계산인데 자, 우리가 요거를 좀 보실 수 있겠죠? 일단 우리가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7월 8일. 자, 7월 8일인데 우리가 요 부분 잠깐 볼게요. 이번 연도 7월 8일 어떤 기사가 있었냐면 삼성전자 2분기 영업이익 작년에 반토막 났다. 3조 9천억 규모 자사주 매입에 대한 뭐 그것 때문에
3조 구조, 3.9조의 자사주 매입을 또 하겠다는 내용인데 우리가 여기서 기사를 어떤 걸 볼 거냐면 파운드리 관련된 부분을 볼 거예요. 자, 우리가 보면 한때 대만의 TSMC를 무섭게 추격했던 파운드리도 휘청거리고 있다. 삼성전자가 3나노 이하 공정에서 낮은 수율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TSMC와의 격차는 크게 벌어졌다. 올 1분기 세계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에서 TSMC는 67%를 차지했지만 삼성전자는 7.7%를 차지했다. 그죠? 요런 부분이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상 이 파운드리에서 실적이 안 나오면서 오히려 적자까지도 보고 있는 상황이었죠. 근데 여기서 어떤 게 좀 반전이 되었냐? 이쪽에 보시면 7월 29일에 이런 얘기가 나왔죠. 삼성전자 테슬라 23조 원에 대한 계약을 했다. 결과적으로 뭐요? 파운드리에 대한 부분이 뭐요? 수조 원 적자에서 삼성전자는 뭐다? 이번 계약으로 흑자 전환을 했으면 좋겠지만 흑자 전환가 안 되더라도 손실폭을 대폭 축소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거를 반대로 얘기를 하면 뭐냐면 이 계약이 언제 했죠? 7월 됐죠. 그럼 우리가 3, 4분기는 언제요? 3, 4분기는 7, 8, 9월입니다. 그죠? 그럼 앞으로 4분기에 이 파운드리 공장에 대한 부분이 가동이 되면서 파운드리 손실폭을 축소하겠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3, 4분기에서 지금 파운드리에 대한 손실이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4, 4분기부터는 뭐요? 이 파운드리에 대한 손실폭이 축소될 것이고요. 추가적으로 엔비디아 퀄 테스트를 통과한다라고 통과했고 이제 납품하는 일정이 나온다라고 했을 땐 HBM에 대한 뭐요? 매출과 영업이익도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러면 DRAM 가격은 계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그럼 삼성전자의 매출과 영업이익은 당연히 오르겠고 여기다가 파운드리의 적자폭은 축소되고요. 플러스 HBM의 이익까지 반영이 된다라고 했을 때 삼성전자의 성장이 단기적으로 폭발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현재의 삼성전자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건 그걸 거예요. 삼성전자 지금이라 사도 돼요? 지금 버텨야 돼요?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일단 제 기준에서 대형주가 이렇게 올라가는 건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돼요. 근데 말이 안 되는 건 뭐예요? 그냥 올라갔을 때 말이 안 돼요. 근데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이러한 부분들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주가는 올라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주가가 시장 상황에 따라서 조정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죠? 조정이 안 나올 수도 있고요. 너무나 간단한 답변이잖아. 근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저도 주가가 57,000원, 저 진짜 저점에 샀거든요. 이 구간에 샀어요, 이 구간. 이 구간에 매수를 해서, 이 구간에 일단 매도를 했어요. 그리고 대형주잖아요. 눌리면 잡아야 되는데 안 눌리고 그냥 갔어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한 줄 알아요? 여기서, 못 샀다. 버려야지, 이게 아니에요. 비싸더라도 이익에 대한 부분이 성장이 보이면 이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91,000원, 93,000원. 또 신규 진입했죠. 이런 관점으로 접근하셔야지 돈을 벌 수 있어요. 내가 팔았다라고 해서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 놓쳤잖아요. 다시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 심리라는 게 내가 57,000원에 사가지고 7만원에 팔았어요. 예를 들어서. 그죠? 그러면 내가 9만원까지 주가가 올라갔어.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사요. 왜? 내가 판 가격보다 높으니까. 근데 이걸 이겨내셔야 돼요. 왜? 성장에 대한 부분이 안 꺾였기 때문에. 이거 여러분들이 조금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삼성전자 지금 사야 되냐? 저는 사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분할로 매수하셔라 라고 말씀드릴게요. 분할 1차 매수, 2차 매수, 3차 매수를 정해 놓으시던지 1차 매수를 정해놓고 2차 매수를 21선이나 좀 밑에 조정이 깊게 나왔을 때 매수를 하시던지 이 타이밍을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보유자라고 하면 상승 추세를 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확실히 상승 추세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수익률적으로 여유가 있다라고 하시면 분할로 익절하시는 건 나쁘지 않고 보유하는 건 나쁘지 않다. 근데 수익은 챙기는 게 항상 좋기 때문에 내가 수익률이 뭐 3, 40%다. 근데 내가 비중이 좀 커. 전체 주식 포트에 뭐 3, 40%가 삼성전자야. 그럼 10% 정도 줄이는 거 나쁘지 않죠. 근데 전체 포트의 10% 정도고 수익 3, 40%야? 조금 더 끌고 나와도 되는 거고요. 사람마다 다른 거거든요, 그거는. 그래서 일단은 저는 삼성전자 현재 구간에서 조금 더 눌림을 기다렸다가 그러니까 일단은 1차적으로 담고 2차, 3차 매수는 눌림에 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수익성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개선이 될 거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외국인들이 이미 매매 동향으로 증명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연속적인 매수가 들어오는데 개인들은 계속적으로 파는 이유가 뭐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부분. 더 갈까? 못 갈까? 정고점인데 시장 흔들리는데 나 수익인데 삼성전자 과거에 이렇게 됐는데 빠지지 않을까 걱정. 근데 우리가 주식에서 봐야 되는 건 이익에 대한 부분들이 훼손되냐 훼손되지 않냐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삼성전자 그럼 지금 구간에서 이익에 대한 부분이 훼손될 게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HBM에 대한 공급 계약이 조금 적게 나오거나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앞으로의 벌 이익에 대해서 훼손될 수 있는 상황은 있을 수 있는데, 사실 HBM 수요가 많은데 공급이 부족한 건 사실이죠. 수율이 안 나오는 회사들이 많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D램 가격은 HBM 때문에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AI 수요에 대한 부분이 꺾이지 않는다라는 관점이 맞으시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D램 가격 계속 올라갈 거예요. HBM 가격 올라갈 겁니다. 그럼 뭐요? 파운드리에 대한 부분들이 적자가 축소될 것이냐? 삼성 계약했죠? 퀄컴 계약했죠? 적자는 당연히 축소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이익에 대한 부분이 조금 더 성장이 분명히 어떠한 상황이 나오건 간에 상방이 열려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삼성전자는 더 갈 수 있겠다.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들에 있어서 여러분들도 한번 크로스 체크,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에 있어서 크로스 체크 해보시고 삼성전자에 대한 투자 아이디어를 좀 얻어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 체크 한번 해보시고요. 제가 요거 하나 여러분들한테 아이디어 하나 드리면은, 자, 우리가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무슨 회사죠? 반도체 회사죠. 그럼 삼성전자가 증설을 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반도체 장비가 필요하겠죠. 우리는 이 장비들을 뭐라고 하죠? 반도체 소부장 관련주라고 하죠. 그럼 반도체 공정을 알아봐야겠죠. 자, 반도체는 어떻게 하죠? 웨이퍼 위쪽에 전층 과정 이후에 노광 과정, 그리고 이외에 식각 과정을 20번에서 100번을 거칩니다. 전층하고 노광하고 식각하고 이거를 이 웨이퍼 위에다 20번을 쌓아요. 20번에서 100번을. 그럼 당연히 높이가 어때요? 높이가 높아지겠죠. 그래서 이 반도체의 높이를 낮추는 게 뭐예요? 반도체의 핵심 기술이다라는 거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D램에 대한 부분들도 전층 과정, 노광 과정, 식각 과정에 들어간다고 했을 땐 전층 과정을 담당한 친구들은 누구냐? 가스를 뿌리는 애들 누구냐? 원익 IPS나 원익 IPS나 유진테크죠. 유진테크. 이 친구들 지금 주가 보면 어때요? 유진테크 같은 경우 많이 오른 상태죠. 마찬가지. 원익 IPS도 많이 오른 상태입니다. 주가는 어때요? 근데 조금 더 과하게 하락을 하죠. 원익이 좀 더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더 과하게 하락을 하는 건데, 우리가 지금 구간에서 전층 과정을 들어가기에는, 비중을 좀 실어서 들어가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건 사실이에요. 아무래도 다음 사이클을 보게 되면 전층 과정 이후에 노광 관련된 부분에서 사이클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왜? 결과적으로 반도체도 공정, 반도체 밸류체인 공정을 보면 웨이퍼 위쪽에 전층 이후에 노광 이후에 식각이잖아요. 그럼 결과적으로 밸류체인상 전층 이후에 노광을 쏠 거기 때문에 이 노광 관련된 부분에서 사이클이 돌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요거 한번 봅시다. 자, 삼성전자 뭘 볼 거냐? ASML을 볼 것입니다. ASML 보면 최첨단 EUV에 선제 투자한다. D램 반도체 반격 시동을 건다라는 내용인데, 최첨단 EUV가 들어오게 된다라고 하면요, 뭐가 들어가 여러분들? 포토레지스트가 들어가겠죠. 근데 결과적으로 포토레지스트도 외부에서 조달을 받을 수 있긴 하지만 국산화에 성공한 회사, 그리고 사실상 반도체 밸류체인상 국산화를 시켜야 돼요. 왜? 나중에 이거에 대한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요? 만들 수가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국산화 관련된 기업에서도 삼성전자와 직접적으로 계약 관계가 있는 회사, 이런 회사들 여러분들은 주목을 해보셔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들도 제가 오랜만에 다시 한번 제가 반도체 관련된 종목으로 넣어놨으니까 꼭 받아가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어제 뭐 NXT 빠진 이유 아시겠지만 은행 관련돼서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제가 어제 또 정리해서 올려드렸어요. 그래서 텔레그램 방에서 사실상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57,000원 아마 검색하면 나올 거예요. 최근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우리가 57,000원, 자 보면 여기 날짜를 보시면 알겠지만 7월 15일이요. 7월 15일. 7월 15일에 우리가 삼성전자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57,000원대 이렇게 모아서 단기적으로 분할 매도 수익 챙기자라 말씀드렸고, 거의 7만원 구간에 전량 매도를 했죠. 이 구간에 매수를 해서. 그러니까 바로 올라오기 직전이었어요. 보시게 되면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요때 당시에 여기서 이 구간에서 매수를 해서 이렇게 대응을 했고, 눌림 못 기다렸는데 그대로 올라갔죠. 최근에 뭐요? 다시 분할 매수에 대한 부분들을 잡아 드렸다라는 거예요. 근데 일단 여러분들이 지금 구간에서 아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삼성전자 내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고 어디서 매도해야 될지 모르겠다. 분명히 매도는 해야 돼요. 더 올라가면 나중에 분할로라도. 근데 그 타이밍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잡아가고 싶다
삼성전자 매도 타이밍에 대한 부분들 잡아가고 싶다라고 하면 위쪽에 번호 제가 남겨놓겠습니다. 몇 번이죠? 010-9201 6329. 자, 이쪽으로 뭐라고 남기면 돼요? 3전. 3전이라고 남겨놓으시면 여러분들 입장 도와드릴 거고, 삼성전자 지금 팔아야 될지 아니면 추가 매수를 해야 될지 아니면 어디서 매도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 텔레그램 방에서 같이 함께 도와드릴 거니까 010-9201-6329 이쪽으로 3전 남기셔서 텔레그램만 들어오셔서 타이밍 같이 한번 잡아보도록 하자고요. 시황에 대한 부분들 여러분들이 주도하고 있는 뭐 원전주, 로봇주, 조선주, 방산주, 바이오 전부 다 브리핑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까지 섹터에 대한 부분들 반드시 알아가 보시고, 아까 반도체 관련돼서 제가 노광 관련된 부분이 있죠. 전층 이후에 올라갈 노광 관련된 부분 많이 안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까지 반도체 히든 종목으로 공유 드릴 테니까 요거까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자, 요거는 또 뭐냐면은, 자, 이 종목 보시면은 여러분들 무조건 체크하셔야 되는데요. 일단 뭐 가격을 보시면 알겠지만 4만원대 가격이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올라간 거 대비해서 최근에 상승폭이 나오고 있긴 한데 큰 상승은 안 나왔단 말이에요. 제대로 된 상승이 나온지는 아직 안 나온 것 같아요. 보시면 이제 10,000원 정도, 30% 정도 올라갔는데 다른 애들 2배씩 올라간 거 생각하면은 따라가려면 70% 더 올라가야겠죠. 결과적으로 이제 정공정 과정 중에서 이 전층 과정, 이 가스를 웨이퍼 위쪽에 도포하는 관련주, 이 소부장들이 많이 올라갔는데 그 다음 뭐가 가겠냐는 거예요. 그 다음에 포토, 그죠? 이 전층 과정 이후에 이 포토 라인을 그려주는 부분들, 소부장 관련주에서도 두 번째로 올라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종목이 또 강력하게 올라갈 수 있으니 꼭 체크하시라는 건데, 일단 흐름을 좀 먼저 볼게요. 삼성전자와 흐름이 비슷하긴 해요. 보시면은 이 친구 같은 경우에 삼성전자가 고점을 찍고 나서 주가가 내려올 때 쭉 내려왔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죠? 자, 얘네 봐봐요. 얘가 고점을 찍고 나서 보시면은 자, 언제냐? 4월 3일부터 어디까지 내려왔죠? 저점 구간이 거의 밑에까지 보면 2월 5일까지. 25년도 2월 4일. 그죠? 자, 25년도 2월 4일에 삼성전자 주가 얼마였어요? 자, 25년도 2월 4일에 삼성전자 주가 어디였어요? 2월 4일. 2월 4일. 자, 여기였죠, 여기 주가 저점 구간. 그죠? 그 삼성전자와 똑같이 움직이는 거 여러분도 눈이 있으면은 충분히 볼 수가 있어요. 그죠? 근데 어떻게 보면은 조금 아쉬운 건 뭐냐면, 이 친구 같은 경우가 삼성과 똑같이 움직이고 삼성전자가 결과 삼성전자보다 어떻게 먼저 빠르게 반응을 했단 말이에요. 그죠? 삼성전자 못 가니까 못 가다가 얘 여기서 확 튀어 올랐거든요. 이 구간에서. 자, 2월 4일부터 언제까지요? 2월 4일부터 자, 2월 26일, 그러니까 2월 달에 좀 강하게 상승했어요. 근데 볼게요. 삼성전자 흐름 볼게요. 삼성전자 흐름. 삼성전자 2월 달에 어떻게 됐냐? 2월 달에. 자, 엄청나게 강하게 오르는 건 아니죠. 그죠? 삼성전자는 조금 올랐는데 얘는 어떻게 올랐어요? 과하게 올랐어요. 과하게. 그죠? 과하게 오른 이후에 박스권 그리고요. 자, 이 친구 언제부터 올라갑니까? 지금. 자, 원래 삼성전자보다 빠르게 올라갔는데 9월 12일 돼서야 이제 움직였단 말이에요. 그죠? 삼성전자 9월 12일 언젠데? 여기잖아요. 그죠? 자, 삼성전자보다 빨리 움직이고 지금 삼성전자보다 느리게 움직인다. 그럼 이건 어떻게 해석하면 되냐면, 삼성전자 올라가는 구간에서 얘는 매집을 했다라는 겁니다. 물량을 모아놨다. 상승시키기 전에 물량을 모아놓고 이제 출발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럼 이 친구 매매동향 잠깐 볼게요. 자, 지금 매매동향 어떤데요? 개인 170만 털렸어요. 외국인이 이렇게 많이 사진 않지만 최근에 외국인이 밑에서 굉장히 많이 산 이후에 지금 기관 투자자가 싹 쓸어담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 지금 잡아야 돼, 안 잡아야 돼요? 무조건 잡아야 돼요. 기간이 이렇게 많이 샀는데 주가가 어떻게 이렇게 안 올라가요? 그죠? 눌렀다가 이제 매집하면서 올리는 거 시총 2조짜리예요. 여러분들 꼭 체크하세요. 이 종목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정고점도 못 넘었단 말이에요. 다른 소부장 봐봐. 다 뭐 했는데 다 정고점 넘었잖아요. 정공정 넘었잖아요. 결과적으로 정공정에서도 전층 과정에 있는 애들이 움직이는 거고, 그 다음 뭐요? 이제 찍는 포토, 이제 인쇄 라인을 그리는, 이제 회로를 그리는 이 종목들이 움직일 수밖에 없다. 거기 잉크를 만들어 국산화한 이 종목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종목은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이렇게 남겨놓으시면 돼요. 위쪽에 번호 하나 남겨놨습니다. 몇 번이죠? 010-9201-6329 이쪽으로
반도체. 반도체라고 세 글자만 남겨놓으시면 여러분들 이거 무료로 보내드릴 거니까 추석 연휴 기간 동안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뭐라고 보내라고요? 위쪽 번호 010-9201-6329 반도체라고 남겨놓으시면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꼭 받아가세요.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